늑대왕 로보. 커다란 늑대 하나가 부하 늑대들이 소떼와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부하들은 소떼 사이에 숨어버린 어린 암소를 잡으려는 중이었다. 하지만 빽빽하게 서서 뿔을 겨누는 소떼를 해치고 들어가기가 겁나는지 주위를 돌며 으르렁거리기만 했다. 그때 커다란 늑대가 우렁차게 울부짖고는 소떼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늑대는 순식간에 암소의 목덜미를 덥석 물어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공중을 한 바퀴 돌아 사뿐히 내려섰다. 이 커다란 늑대가 커럼포 골짜기를 주름잡는 늑대왕 로보다. 로보는 몸집이 굉장히 컸고 큰 몸집 못지않게 영리하고 힘이 셌다. 로보가 마을에 나타나면 가축들은 무서움에 떨고 목동들은 분노로 펄펄 뛰었다. 로보가 들이닥친 다음 날이면 가축들이 끔찍하게 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급기야 로보의 목에 현상금이 걸렸다. 로보를 잡은 사냥꾼한테 큰 돈을 주겠다는 것이다. 나는 이 악명 높은 늑대왕에게 묘한 호기심이 일었고 내 손으로 잡아보고 싶었다. 그래서 서둘러 커럼포 골짜기로 가 로보가 다닌다는 들판을 둘러보았다. 가파른 골짜기와 개울이 있어서 말이나 사냥개로 로보를 쫓기는 힘들어 보였다. 나는 먼저 독약이 든 미끼를 놓아 로보를 꿰어보기로 했다. 며칠 뒤 나는 기대에 차서 미끼를 놓아둔 곳으로 갔다. 아니나 다를까 로보 무리의 발자국이 눈에 띄었다. 로보의 발자국은 다른 것들보다 훨씬 컸는데 큰 발자국 사이로 미끼를 끌고 간 자취가 남아 있었다. 나는 늑대 한 마리쯤은 쓰러져 있으리라고 기대하며 자취를 쫓아갔다. 그런데 얼마 못 가 나는 걸음을 딱 멈추고 말았다. 숲을 한쪽에 미끼가 차곡차곡 포개져 있었던 것이다. 로보는 나를 비웃듯이 미끼 위에 똥까지 갈겨 놓았다. 내 얕은 꾀로는 자기를 속일 수 없음을 보여주려 한 것일까? 그날 밤 로보는 보란듯이 마을의 양떼를 습격했다. 양치기들은 양떼 사이에 염소를 섞어 넣는다. 양들은 작은 소리에도 우르르 몰려다니기 일쑤여서 염소에게 양들을 지휘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로보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염소만 골라 죽여버렸다. 그 바람에 양들은 뿔뿔이 흩어져 골짜기로 달아났다. 이 영리한 로보를 잡으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했다. 나는 꼬박 일주일 동안 로보가 다니는 오솔길마다 덫을 놓았다. 그런데 이번에도 나는 로보에게 당하고 말았다. 덫에 걸리기는커녕 로보는 덫을 다 파헤쳐 놓고 가버린 것이다. 발자국을 보니 간밤에 로보가 한 짓이 훤해 보였다. 로보는 어둠 속에서도 숨겨진 덫을 귀신같이 찾아냈다. 그러고는 덫을 덮은 흙을 조심스럽게 파헤친 다음 덫에 돌과 흙덩어리를 퍼부어 덫 주둥이를 모조리 닫아버렸다. 그런데 그때 나는 이상한 낌새를 발견했다. 로보의 발자국 앞쪽에 작은 발자국이 나 있었던 것이다. 우두머리를 앞질러 달리고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놈이라면 암컷일 가능성이 컸다. 마을 목동은 그 주인공이 블랑카일 것이라고 했다. 블랑카는 로보의 짝으로
다른 늑대와 떨어져서 둘이 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나는 불현듯 블랑카를 먼저 잡으면 로보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나는 새로운 계획을 짰다. 먼저 어린 암소 고기 주위에 덫 한두 개를 눈에 띄게 놓았다. 그리고 죽은 암소 머리를 약간 떨어진 곳에 놓고 주변에 튼튼한 덫 두 개를 묻은 다음 암소 머리에 단단히 매두었다. 로보가 보면 내가 한 짓인 걸 알고 부하들을 가로막을 게 뻔하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늑대라면 암소 머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튿날 암소 머리와 덫이 사라지고 어지러운 발자국만 남아 있었다. 나는 발자국을 쫓아갔다. 잠시 뒤 바위 틈에서 바동대는 늑대 한 마리가 보였다. 흠잡을 데 없이 곱고 새하얀 털에 균형이 잘 잡힌 몸집을 한 그 늑대는 한눈에 반할 만큼 아름다웠다. 블랑카였다. 블랑카는 나를 보더니 온 골짜기가 울리도록 길게 울부짖었다. 그러자 곧바로 낮고 굵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로보의 대답이었다. 나와 목동은 블랑카에게 올가미를 걸어 숨통을 끊었다. 그러고는 죽은 블랑카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밤새도록 온 들판을 뒤흔드는 로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더 이상 우렁차지도 무섭지도 않았다. 로보는 제 짝을 찾아 애타게 울부짖고 있었던 것이다. 블랑카, 블랑카. 로보는 그렇게 외치는 것 같았다. 그날 밤에 로보는 목장까지 찾아왔다. 블랑카를 찾아온 건지 사람들에게 복수하러 온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복수는 했다. 집 앞에 나와 있던 사냥개를 덮쳐 죽여버린 것이다. 발자국을 보니 평소와 달리 조심성 없이 마구 날뛴 게 틀림없었다. 로보는 블랑카의 시체라도 찾기 전에는 이 근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드디어 로보를 잡을 더없이 좋은 기회가 왔음을 느꼈다. 나는 튼튼한 강철 덫 130개를 마을로 내려오는 오솔길마다 묻었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땅을 팔 때는 풀뿌리채 조심스레 일궈내고 흙 부스러기 한 줌까지 고스란히 담아두었다가 제자리에 도로 덮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온 목장에 블랑카의 냄새를 묻히고 덫 위에 블랑카의 발자국을 찍었다. 이튿날 오후 드디어 커다란 잿빛 늑대가 내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커럼포의 늑대왕 로보가 덫에 걸린 것이다. 로보는 잠시도 쉬지 않고 사랑하는 블랑카를 찾아다녔고 블랑카의 흔적을 발견하자 정신없이 쫓아가다가 덫에 걸린 모양이었다. 내가 다가가자 로보는 털을 곤두세우며 일어났다. 그리고 온 골짜기에 울려 퍼지도록 깊고 굵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더니 죽을 힘을 다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덫에 걸려 피를 많이 흘린 탓인지 곧바로 털썩 쓰러지고 말았다. 나는 로보에게 올가미를 씌워 목을 졸랐다. 늑대왕은 체념한 듯 사나운 눈빛을 점점 거두었다. 로보가 완전히 기운을 잃고 나자 송곳니 뒤쪽에 굵은 막대기를 물리고 턱과 막대기를 밧줄로 꽁꽁 묶었다. 로보는 턱이 묶이자 더 이상 발버둥 치지도 않았고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저 나를 차분히 바라보았는데 드디어 나를 잡았으니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고 말하는 듯 했다. 그 뒤로는 나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목장에 도착해서 나는 로보를 말뚝에 메고 올가미를 풀었다. 그러고는 물과 고기를 갖다 주었는데 로보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조용하게 엎드려 눈앞에 펼쳐진 드넓은 들판만 바라볼 뿐 옆에서 건드려도 털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해가 기울고 나서도 로보는 하염없이 들판만 바라보았다. 동틀 무렵 로보는 여전히 조용하게 엎드려 있었다. 하지만 이미 로보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커럼포의 늑대왕은 힘과 자유와 사랑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그날 나는 로보를 사랑하는 블랑카의 곁에 눕혀주고 나서 커럼포 골짜기를 떠났다.